네. 이번에는 이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를 어떻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이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예가 딱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그 뭐지 사람들이 그 정권가에서 그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일종의 이제 뭐 그 어떤 룰이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룰이 있는데 기업의 성장률하고 그러니까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거의 비슷하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당신이 어떤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 기업의 어떤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15% 15다.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그러면 여기서 P라는 건 주식 가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기업의 한 주당 어닝입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이제 어닝보다 주식 가격이 한 15배 정도 되면 15라면 그러면 당신은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이 앞으로 한 15% 정도 기업이 성장할 거라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그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그 지금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봤던 기업의 성장률하고 비교해 봤더니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하고 기업의 성장률을 비교해 봤더니 기업의 성장률보다 이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더 작다면 지금 기업의 성장 어떤 기업을 봤더니 어떤 기업이 지금 성장률이 한 20%인데 그 기업의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 기업의 현재 왜냐면 이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는 주식 가격 나누기 기업의 어닝이니까 이게 작다라는 거는 주식 가격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구나. 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좀 작은 거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주식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살 때 비교하는 기준이 그 뭐지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하고 그 기업의 성장률하고 비교해봐서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그 기업의 성장률보다 현저히 작으면 그 기업은 그 기업 주식을 무조건 사는 게 좋다. 무조건 사는 건 아니지만 그 기업에 사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의미로 이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한 가지 알아두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최소한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에 대한 정보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주식 투자하면 대개의 경우에 손해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운이 좋아서 저기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면 궁극적으로 계속 이 뭐지 로우 오브 라지 넘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행위가 계속 반복되면 될수록 그리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이제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아두시고 이 수업 시간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식 투자를 할 거면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이 뭐지 고려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냐 그러면 기업의 리스크하고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는 지금 이렇게 계산이 되었지, 그지? 이거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지? 이게 지금 프라이스는 기업의 가치는 디비전드 나누기 K 빼기 G였는데, 그지? 디비전드는 1 빼기 B 곱하기 어닝이었으니까 나누기 K 빼기 G니까, 그지?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그지? 양변을 2로 나누어주면 여기 2가 사라지는 거니까 1 빼기 B 나누기 K 나누기 G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는 결국 K하고 보면 반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 K가 보통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뭐를 나타내냐 그러면 기업의 리스크를 측정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울 거지만 KPM의 경우는 어떤 기업의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 디스카운트 레이시. 그래서 K가 크다는 거는 디스카운트 레이시 크다는 거는 그 기업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업이 위험한 경우에 그 기업의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는 당연히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 기업하고 기업의 리스크하고 그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네거티브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잘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큰 기업일수록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작다는 것을 여기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를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고받는 어닝은 뭐냐 그러면 어카운팅이니까 회계 정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계 정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이제 이 회계 정보를 사람들이 이제 뭐 몇 가지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닝스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초이시스 뭐
GAAP라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따로 특별하게 말씀을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뭐 시간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그래서 이 실제 그 데이터하고 실제 어떤 기업의 그 어닝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는 그 어닝하고 이 어카운트 어닝에 약간의 어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에 이제 좀 또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 영향에 따라서 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때 대체적으로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어떤 단점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뭐 별로 첫 번째, 두 번째 뭐 영향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매 분기마다 이제 기업의 어닝들에 대한 보고들을 받는데 이 기업의 분기별 어닝들은 굉장히 플락츄에이션이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분기에 뭐 3조 벌었다가 그 다음 분기에 뭐 5조 벌 수도 있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 삼성전자 보더라도 1, 2, 3월 달 4, 5, 6, 4, 5, 6, 7, 8, 9 보면 이 어닝의 레이쇼 플락츄에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닝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다시 또 이제 회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비즈니스 사이클 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플락츄에이션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보통 이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를 계산할 때 이 어닝 자체를 굉장히 뭐 지난 한 10년 평균을 한다든지 뭐 지난 한 5년 평균 뭐 이런 것들을 좀 평균값을 가지고 살펴보는 경향들이 좀 살펴보는 게 더 이제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뭐 단점들이 있다는 건 뭐 현실 세계 사용할 때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되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요거는 이제 그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시오와 인플레이션 레이트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레이트 감소할 때는 뭐 이거는 이제 뭐 근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죠.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뭐 몰라도 뭐 지장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 두 기업의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죠? 어닝이 이 기업하고 이 기업이 보면 똑같이 1996년에 똑같이 기업의 어닝이 똑같았는데 한 주당 예를 들어서 뭐 1로 노멀라이제이션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이 페덱스는 지난 1996년부터 2012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어닝이 증가하고 있죠. 그지? 반면에 이 기업의 어닝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코네드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96년하고 지금 2012년이니까 이게 한 몇 년 정도 지난 겁니까? 2006년, 2012년이니까 한 15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죠? 2년, 한 16년 정도 된 거네. 그죠? 그 사이에 보시면 어마어마한 어떤 기업 가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어닝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기업의 주식도 어떻게 어닝이 이만큼 성장했다면 당연히 이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고 기업의 주식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을 겁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1996년에 이 두 개의 기업을 여러분들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96년에 페덱스는 이만큼 증가할 거고 코네드는 이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나중에 벌어들일 수 있겠죠, 그지? 그런 부분입니다. 또 이제 이건 기업 사이의 거고 이거는 이제 산업별로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2012년 9월달 기준으로 보시면 산업별로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12년 산업별로 보면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가장 큰 인더스트리가 어디입니까? 바이오텍이죠. 그다음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 컨스트럭션 기업이 많네요. 그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가 높겠죠.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오텍 인더스트리가 2012년 기준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업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2020년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이 산업별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에 대해서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지?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산업이 가장 지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주식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한번 이제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민타임에 한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산업별로 이렇게 산업들이 쫙 이렇게 있으면 그 산업별로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한번
앞으로 어떤 산업이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업별로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 계산해 보면 어떤 기업이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거지, 그지? 자, 이제 여기까지가 프라이스 어닝스 레이쇼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른 측정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프라이스 북투 레이쇼도 있고, 프라이스 투 캐시 플로우 레이쇼도 있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쇼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 아주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프라이스 어닝스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이 기업 주식의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